4명의 인물, 괴물들이 신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이 없음을 깨달은 영웅 시코가 나타났습니다. 신을 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들을 헤치고 달렸지만 차에 치이기 직전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신은 시코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4명의 인물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말에 신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4명은 도서관에 나타났고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사라졌습니다. 무리들은 신을 에워쌌고 신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문에 도착해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나타났지만 신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무리가 문을 부수려고 했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지만 시코가 방에 나타나 신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코는 신을 안고 재빨리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뛰어올랐지만 무리 중 한 명이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시코는 총알을 피하고 의식을 잃은 신을 건물 안에 두고 무리를 쫓았습니다. 시코는 무리와 싸우며 강력한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시코는 그를 역시 때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그의 다리를 잡았고 시코는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무리들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전투는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고 시코는 갱단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셋을 쓰러뜨렸고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갱단원은 자신의 힘으로 건물을 들어 올려 시코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코는 자신의 힘으로 건물을 막고 돌덩이로 만들어 갱단원에게 던져 강력한 타격으로 그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코의 특별한 장소로 이동했고 거기서 갱단원은 시코를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코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그 결과 갱단원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서관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학생 위안이 잠든 신을 깨우며 꿈을 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은 신에게 공부를 도와달라며 함께 가자고 했고 신은 손목시계를 테이블에 두고 그와 함께 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신이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이 제대로 게임을 못하자 친구 중 한 명이 신에게 누가 좋은지 물었고 왕은 매우 당황했다. 신에게 질문했던 친구가 왕에게 말했다. 너 엄청 적극적이네. 신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왕은 절대 아니야.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좋아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신의 여자친구들은 신에게 누가 좋은지 말하라고 재촉했다. 신은 친구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왕이 좋다고 밝히며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신은 어릴 적부터 왕을 짝사랑했다고 말했다. 북시티 갱단원에게 맡고 있는 왕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 갱단원은 왕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형존이 사랑하는 여자를 감히 내가... 그는 왕을 물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말했지? 그는 갱단원에게 진정하고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존이라는 갱단 두목을 바라보며 그가 신을 쫓아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은 왕의 휴대폰으로 신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너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 그는 신에게 왕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게 맘쓰는 이 바보야. 왕은 존에게 신을 이런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갱단원이 왕에게 말했다. 어떻게 존 보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를 때려서 왕이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자 존은 왕에게 신의 곁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말했다. 왕은 신에게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갱단원을 때려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갱단원들은 깊은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존은 갱단원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를 물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까? 조폭이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세게 때리고 밀쳤어요. 존은 여러 번 왕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있는 왕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혼자 뛰던 모습이었습니다. 신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우산 없어요? 왕은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같이 집에 가요. 왕은 혼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비가 와요. 그는 대답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게요. 신은 왕의 팔을 보고 그가 베인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다.
비가 그쳤어요. 집에 가요. 왕은 물속에서 현재로 돌아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에 다가가 작은 정육면체를 발견했고 만지자 그것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안겨주었다. 왕은 그 후 엄청난 속도로 긴 통로를 달려 큰 정육면체 안에 자신을 발견했고 목숨이 위태로워 큰 공포를 느꼈다.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어 어떤 장소든 생각하면 그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왕은 사라졌다가 다시 맡고 있던 전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공중에 떠 있었고 다시 사라지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큰 공포를 느꼈다. 존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늘을 나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아. 새로운 장소에 있는 왕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그는 외쳤다. 너무 아파. 목소리가 다시 왕에게 말을 걸어 순간이동 위치를 무작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왕이 대답했다. 내 머릿속에 목소리가 있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어요. 왕은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목소리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고 곧 손전등을 든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왕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당신 걱정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그에게 갱단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왕은 아니,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이 해변에서 날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는 웃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늦었고 자고 싶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 있어? 그 목소리는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몸속에 있어. 갑자기 정육면체가 왕의 몸에서 나타났고 그 후 그는 사라져 큰 정육면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체 왜 내가 여기 온 거지? 목소리는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되었고 헬라가 사용하는 궁극의 우주 시스템에 의해 왕이 선택되었다는 답을 했다. 왕은 놀라서 물었다. 궁극의 우주 시스템이 뭐죠?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떤 곳이죠? 목소리는 설명했다. 이곳은 물리학적 세계의 한 장소이며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왕은 말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인 것 같아. 그러고는 정육면체 벽에 손을 얹었다. 그는 목소리에게 어제 당신이 날 여기로 데려왔지.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그렇다고 확인했고 갑자기 왕의 발밑에 전기력이 나타나 공중에 뜨게 되자 그는 의아해했다. 왕은 공중에 떠 있었고 거의 땅에 떨어질 뻔했지만 건물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 성공했다. 목소리는 왕에게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왕은 대답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장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야. 목소리는 대답했다. 시계 광선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론적으로 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15m 이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왕은 시력을 테스트해보려고 집중했고 근처의 물건들을 아주 또렷하게 보았다. 그러고는 정육면체로 돌아왔지만 극도의 피로감에 지쳐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 왕은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이 힘은 결코 쉽지 않아. 그리고 작은 정육면체를 보며 물었다. 너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게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내 약한 몸에는 최선의 선택일세. 왕은 정육면체를 꽉 잡고 자신이 초능력을 얻었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신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오늘은 쉬고 같이 점심 먹자는 내용이었다. 왕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고는 존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전기 충격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궁금했다. 목소리는 왕에게 시스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러려면 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료이기 때문이라고. 어떤 평범한 돌에도 에너지가 들어있지만 정사각형 돌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가 집에 가지고 있는 돌들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는 근처에 힘을 줄 돌이 있다고 알려주며 그 돌이 좋다고 했다. 왕은 돌을 찾으러 갈 옷을 입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재빨리 이동했다. 도착해서 그는 신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그녀와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목소리에게 물었다.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시계 광선을 이용한 모니터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왕은 시계를 사용하여 돌을 찾았습니다. 돌을 찾자 그는 평범한 돌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목소리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그에게 돌을 안쪽 틈에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은 그 큰 정육면체로 다가가 돌을 틈에 넣었습니다. 왕은 그때 에너지를 뽑아냈고 그의 주변에서 전기 충격이 강해지기 시작했으며 그의 힘도 강화되었습니다. 왕은 집으로 돌아와 학교에 늦잠을 자서 급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학교로 갔고 신은 왕에게 화를 내며 어제 왜 전화를 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괜찮다고. 왕은 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무엇에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향한 그녀의 사랑에 감사하고 싶다고 신에게 말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북쪽 패거리와 그들의 두목존이 들어와서 학생 한 명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그 소년에게 교실에서 빨리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은 존이 어떻게 학교에 침입했는지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존이 다가와 왕에 대해 묻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책 뒤에 숨은 왕을 바라보았다. 신은 존에게 왕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그리고 그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존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왕은 매우 겁이 많다고 말했다. 왕은 신에게 다가가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존은 왕을 붙잡고 그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물었다. 왕은 존의 손을 꽉 잡고 거기서 떨어지라고 그리고 다시는 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싸움을 할 생각이라면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 존은 왕에게 다가가 5시에 농구부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신이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신은 왕에게 존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고 왕은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존으로 시점을 바꿔 그가 속으로 왕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를 용서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존의 친구가 와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구장으로 이동합니다. 왕은 존의 패거리에게 가서 존에 대해 물었고 그것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패거리에게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패거리 중 한 명에게 문을 지키라고 시키고 왕에게 어제 간신히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목소리에게 싸움꾼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그에게 모든 싸움꾼들과 싸운다면 성공률이 20%라고 말했습니다. 존과 그의 패거리가 왕 앞에 모였습니다. 왕은 존에게 왜 패거리 뒤에 숨는지 물었고 자신의 패거리에게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존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때 존의 패거리 중 한 명인 창이 왕과 싸우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목소리에게 그 남자를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그가 이길 확률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창은 농구공을 집어 왕에게 던졌지만 왕은 피했습니다. 그러자 창은 왕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날렸지만 전혀 맞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으로 화면이 바뀌었는데 그는 왕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왕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왕과 창에게로 화면이 전환되고 왕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감이 드러납니다. 그때 존은 창에게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공격하라고 말했습니다. 창은 다시 주먹을 날렸지만 왕은 그의 다리를 잡고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왕은 그를 던져 벽에 내동댕이 쳤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왕은 다음은 존이라고 말하며 그의 차례라고 했고 존은 크게 웃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자신의 패거리들에게 왕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며 힘을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패거리들은 왕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왕은 일부 공격을 막았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몇 대 맞았습니다. 그때 존은 왕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존의 패거리 중 한 명이 왕 뒤에서 나타나 도발적인 행동을 했지만 왕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재빨리 발차기를 날려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존은 지금 왕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패거리들이 왕을 공격했지만 왕은 도망치려고 달아났습니다. 그러고는 패거리 2명에게 이중 공격을 가했고 목소리는 그에게 뒤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왕의 뒤에서 접근하여 강하게 발로 차서 그를 쓰러뜨렸고 이를 본 존은 매우 기뻐했다.
왕은 다시 일어서서 그들에게 쓰레기들이라고 말했다. 존은 자신의 패거리들을 왕에게로 몰아세웠다. 왕은 여러 차례 타격을 입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패거리 중 한 명을 붙잡아 돌려서 존에게 던졌고 존은 그에게 맞았다. 존은 자신의 패거리들을 모두 쓰러뜨린 왕을 보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자 왕은 존에게 다가갔고 목소리는 왕에게 그의 에너지 레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왕은 자신도 알지만 존이 쓰레기이며 다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고 대답했다. 형이라는 두목을 앞세운 또 다른 갱단이 나타나 존에게 갱두목이면서 왜 자신을 방어하지 않느냐며 차라리 여자처럼 울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형에게 그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신을 더 이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어른들이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존에게 이제 제대로 싸우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왕도 공격했습니다. 목소리가 왕에게 기력이 너무 낮으니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도망쳐 달렸고 그들이 따라잡으려 하자 잠행 능력을 사용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형의 뒤에 나타났다가 앞에 나타나 그를 공격하고 나머지 갱단원들도 처리했습니다. 한 갱단원이 불을 켜려고 하자 왕이 이미 모든 갱단원을 제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은 왕을 바라보며 그런 힘을 어떻게 얻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교장 선생님은 신과 함께 체육관에 와서 문을 열려고 했다. 신은 교장 선생님께 친구가 안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왕은 교장 선생님이 왔다고 그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존은 도망치려 했지만 왕이 그를 막으며 어떻게 감히 도망치려 하느냐고 물었다. 존은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왕에게 애원했다. 왕은 그가 만약 간다면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체육관 문을 열자 그들은 존이 왕을 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존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왕은 다른 돌들을 찾아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했고 많은 돌들이 있지만 주인이 있으니 훔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탐색에 도움이 될 장비를 구입했고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돌이 없는 야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파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돌을 찾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왕에게 공기를 보라고 말했고 근처에 강력한 힘과 상당한 반응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이 있지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신호를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몇 센티미터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호수로 가서 그것이 자신의 탐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시계의 힘을 이용해 돌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이동하여 플래시를 켜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왕에게 돌이 바로 그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매우 가까이 있지만 반응이 여전히 멀리 있다고 대답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동굴벽을 주먹으로 치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입구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계속 이동하려고 했지만 큰 바위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플래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큰 뱀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거의 삼킬 뻔했습니다. 왕은 재빨리 뱀에게 발각되지 않고 숨어 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돌에 도착했지만 발을 디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이동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뱀이 다시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시 사라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왕은 그 후 돌로 가기 위해 튼튼한 밧줄을 자신의 몸에 묶었습니다. 목소리는 왕에게 앞으로 약 12개의 돌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사용하면 힘을 얻어 슈퍼맨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조각을 얻어 두 번째 조각을 찾으려고 했지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는 시계의 힘을 이용해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힘을 사용하자 옆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옆에 큰 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것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뱀이 왕에게 달려들어 거의 삼킬 뻔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왕은 바위 위에서 떨어졌고 뱀은 공중에서 그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뱀이 물에 빠졌고 왕은 밧줄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뱀이 왕을 보고 공격했지만 왕은 방어하려 했습니다. 뱀이 그를 감싸고 제압하려 했습니다. 왕은 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왕에게 자신과 뱀이 큰 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왕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삽을 뱀의 몸에 찔러 넣어 뱀의 움켜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광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마지막 돌을 잃었다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목소리는 왕에게 11개의 돌을 모았으니 그 돌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은 기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 등급은 3가지 등급으로 구성되며 돌 3개로 초기 돌보다 품질이 높고 독특한 큰 중앙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보물에 추가되며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왕에게 돌을 모으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왕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돌을 모으는데 100시간이 걸린다고 말했고 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고는 9개의 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바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2개의 돌을 사용하여 뱀과 싸웠고 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힘으로 공격하여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한 후 뱀을 제거했습니다. 왕은 물속으로 들어가 마지막 돌을 찾았고 놀랍다며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왕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 형과 승으로 바뀝니다. 형은 루시아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준은 루시아에게 왕을 죽여달라고 부탁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쳤어. 형은 루시아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으며 그중 가장 위험한 인물이 간지라는 남자이고 그들은 루시아의 칼을 훔쳐 왕을 죽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면은 신을 만나러 가는 왕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정원을 걸으며 신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당신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신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신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내가 돕겠어요. 왕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마주할 거예요. 그 후 그들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게임을 해요. 그녀는 손 하나에 사탕을 숨기고 왕에게 어느 손에 있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왕은 마법, 즉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탕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고 매번 정확하게 사탕이 있는 손을 골라 사탕 주머니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신은 왕의 매번 정확한 선택에 놀라 어떻게 매번 정확하게 고르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왕은 정기적인 감각이라고 말했지만 신은 그를 믿지 않고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은 농담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내가 사탕을 어느 손에 넣는지 볼 수 있었고 손을 뒤로 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이 모든 걸 알아챘다고요. 라고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아직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신에게 녹색 돌을 건네주며 그것을 그녀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그 아름다움에 놀라며 어디서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물에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왕은 신을 기다렸지만 신은 늦었다. 왕은 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신의 집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왕은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는 많은 기자들과 경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신의 어머니가 신이 납치당했다는 것을 포함하여 경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준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에게 다가갔다. 왕은 준의 길을 막고 물었다. 왜 그렇게 초조해 보이는 거야? 그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는 거야. 이 때문에 준은 불안해졌다. 왕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준을 겁주는 동작을 취하며 말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맞아볼래? 준은 매우 무서워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화면은 형을 벌주고 있는 루시아 씨에게로 바뀐다. 루시아는 형에게 거짓말과 착취를 혐오하지만 샤코바를 제거할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계획이 준의 계획이었기에 형의 거짓말에 대한 벌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은 울면서 루시아에게 용서를 구했고 루시아는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는 배트로 공을 치려고 준비했다. 루치아는 신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분노의 결과를 봤으니 내가 묻는 건 답해야 해. 그는 그녀에게 시코와의 관계를 물었다. 신은 대답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루치아는 그의 사진을 보여주며 구해질 때까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신은 고집했다. 정말 몰라요. 루치아는 그녀의 목을 잡고 기억을 되찾고 싶으면 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치아의 조수는 그를 멈춰달라고 부탁하며 이 소녀가 시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시코가 그녀를 매우 아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루치아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시코를 유인하기 위해 그녀를 묶어 놓았다고 말했다. 조수는 시코가 그 소녀를 신경 쓰고 있지만
소녀가 단순치 않고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시코를 죽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며 만약 그들이 시코를 여기로 유인한다면 승산이 클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루시아는 그가 시코를 죽이려고 많은 돈을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수는 그 암살자들이 전문가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시코의 능력을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루시아에게 승패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가 여기서 그 소녀를 해치고 그녀가 죽는다면 시코는 매우 화가 나서 슬픔에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조수는 그들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를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다음 그녀에게 항복하라고 위협하면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시아는 동의했지만 그녀의 입을 다물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수는 신의 입을 막고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음에는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가 난 왕이 준에게 묻습니다. 형을 벌주려고 신을 납치한 거냐고요. 준은 너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준은 왕에게 루시아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준은 자신이 큰 조폭 가문 출신이라고 설명하며 루시아가 거물 조폭 아들 중 한 명에게 맞았기 때문에 생긴 무릎 꿇기 전투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후 조폭과 그의 아들은 루시아 앞에 무릎을 꿇었고 루시아가 차를 타고 떠난 후에도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무릎 꿇기 전투라고 부르고 그 거리를 무릎 꿇기 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왕은 놀라서 준에게 시코에 대해 물었습니다. 루시아가 왜 신을 납치해서 시코를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준이 그에게 상기시켰어요. 신이 고등학교 때 사고당한 거 기억나요? 그는 왕에게 신을 구해준 사람이 시코였다고 말했어요. 그는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시코를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시코가 사라졌다 나타나면서 루시아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그를 위해 복수했던 거죠. 그 후 양년 가문은 루시아를 버렸고 그로 인해 루시아는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루시아는 시코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그를 찾아다녔어요. 왕은 이 모든 것이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준은 그에게 당신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며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왕은 루시아를 체포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형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이 루시아에게 거짓말을 하고 신이 시코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준은 형의 생각이 경솔했고 이 일에 대해 형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시아가 그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형이 지금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일어서서 떠났고 준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신을 구하러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은 화가 나서 내가 루시아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나도 만만치 않아. 라고 말하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신의 위치로 이동하여 목소리에게 신이 여기 있는 게 확실해?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당연히 그녀가 위층에 있다고 응답했고 그가 신에게 준 돌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루시아에게 다시 화면이 전환되며 그녀는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시코를 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조수는 시코를 잡지 못하면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루시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절대 그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샤는 아무하고도 협력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자신도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는데 이에 루시아는 웃었습니다. 샨의 조수는 샨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고 했고 샤는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코를 없앨 테니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줄게요. 조수는 루시아 씨가 매우 오만하고 이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을 찾기 시작한 왕으로 다시 화면이 전환됩니다. 목소리는 왕에게 근처에 7명이 감치된다고 알려주었고 왕은 화가 났습니다. 왕은 목소리에게 물었습니다. 고급 돌 다운로드 끝났나요? 목소리는 대답했습니다. 3분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경비원 중 한 명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는 루시아 씨에게 수상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고 알립니다. 루시아는 무전기를 통해 경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죽여서 우리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왕은 건물로 올라가 문이 자물쇠를 따려고 했지만 한 경비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꼬마.
여기서 떠나야 해.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돼. 강력한 영적 에너지로 봉인되어 있거든. 그게 너에게 반응하면 내 몸은 피구멍이 될 거야. 목소리는 왕에게 적의 전투력이 52%인 반면 자신의 전투력은 50%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경비에게 열쇠를 달라고 했고 경비는 자살 행위를 하려는 것 같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건물에 오르는 자는 누구든 현장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왕은 경비를 붙잡고 내 친구를 구할 수 있도록 열쇠를 줘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경비는 왕에게 그럼 들어가 보시죠 오라고 말했습니다. 신과 함께 방에 들어온 루시아는 심심하지 않도록 TV를 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V에 카메라를 켜고 소년이 어느 층에 도착할지 물었습니다. 다시 왕과 경비에 대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이 왕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왕은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경비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왕은 경비원에게 강한 주먹을 날린 후 재빨리 또 다른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경비원은 왕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짓밟으려 했지만 왕은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은 왕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공격했고 왕은 자신의 빠른 속도로 공격을 막고 피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경비원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경비원의 주먹을 피한 후 왕은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경비원을 벽에 쳐박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왕을 공격했습니다. 왕은 주먹을 다시 한번 피하며 숨겨진 힘으로 날린 반격에 경비원이 그대로 쓰러졌다. 왕은 말했다. 복식 룰에는 어긋나지만 지금은 정식 시합이 아니잖아. 그 후 그는 문 열쇠를 집어 문을 열고 계속 올라갔다. 하지만 목소리가 왕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그는 보이지 않는 공격을 피했지만 다음 공격은 피하지 못하고 계단에서 떨어졌다. 다른 경비원 중 한 명이 왕에게 물었다. 파블로를 어떻게 이겼어요? 왕은 대답했다. 날 거의 죽일 뻔했어. 경비원은 말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 그를 내버려 두었다. 왕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고 목소리는 이 경비원의 능력이 75%라고 말했고 그는 화가 나서 생각했다. 아, 이길 거야. 그러자 그는 경비병의 위치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나와 싸워라. 경비병은 그의 뒤에 나타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내 검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돈 때문에 너를 죽이겠어. 그러자 경비병은 왕을 공격하며 칼로 여러 차례 찔렀지만 왕은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경비병은 칼을 왕에게 던졌지만 왕은 그것 또한 피했습니다. 경비병은 칼의 방향을 바꿔 왕에게 다시 날렸지만 왕은 또다시 피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경비병을 공격했습니다. 그 뒤 강력한 발차기로 경비병을 날려보냈습니다. 왕의 힘에 경비병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비병은 사라지며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비도의 계승자다. 그의 스승이 그를 위험한 칼이 있는 방에 던져 넣었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 그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시 왕에게 접근했고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원이 왕의 뒤에서 공격했지만 왕은 강력한 손바닥으로 경비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이 왕에게 돌진하며 주먹을 날렸고 왕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왕을 찌르려고 충분히 가까이 다가왔을 때 왕은 자신의 힘으로 큰 야구 배트를 만들어 경비원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다른 경비원들로 시점을 바꾸었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체드가 파블로처럼 쓰러졌어. 여성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전투원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초능력을 가진 두 명을 쓰러뜨렸지만 부올로프와 싸운다면 10분 안에 패할 거라고 생각해. 여성 경비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상을 받고 집에 가자고 남성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면 여자 간수가 질문하는 거죠. 재밌지 않을까요? 다시 왕으로 돌아와서 그는 브로프와 마주했습니다. 왕은 브로프에게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브로프는 맞고 왕을 잡아채 바닥에 쓰러뜨리는 일격을 가했습니다. 브로프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공격을 맞고도 움직이니 다음 공격을 더 강하게 해야겠어. 그는 왕을 붙잡고 목을 세게 조르며 말했습니다. 내 조르기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 왕은 칼을 꺼내 브로프를 찌르려 했지만 브로프는 왕의 손을 막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왕은 칼을 다른 손으로 바꿔 브로프의 조르기를 풀고 부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지만 이어지는 주먹은 브로프의 힘 앞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브로프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야. 너는 얄팍한 수단을 쓰지만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왕은 피했지만 그 위력 때문에 주변이 파괴되었다. 그러자 블로프는 큰 나무 조각을 왕에게 던졌지만 빗나갔다. 블로프는 다시 공격하여 왕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하나도 맞지 않았다. 왕은 발차기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블로프에게 붙잡혀 바닥에 내던져지는 바람에 실패했다. 블로프는 왕을 짓밟으려 했지만 왕은 재빨리 피했다. 왕은 다시 일어서서 블로프에게 선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을 구할 것이다. 그는 블로프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블로프는 막은 후 왕의 팔을 부러뜨리고 난타를 가한 뒤 벽에 내던지며 강력한 일격을 가해 왕을 쓰러뜨렸다. 목소리가 왕에게 돌의 힘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의 레벨이 상승하여 힘의 징후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다시 일어서서 블로프에게 말했습니다. 제 근육을 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프는 대답했습니다. 진짜 싸움에는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이 받아쳤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군요. 당신을 조용하게 만들어 드리죠. 이제 제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블로프가 왕을 공격했지만 왕은 강력한 여러 타격으로 반격했습니다. 왕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제 에너지가 폭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왕에게 시스템이 그의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고 있으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블로프가 받아쳤습니다. 당신의 공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말이 많군요. 화가 나서 왕을 치려 했지만 왕이 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블로프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그를 밀쳐냈습니다. 블로프가 왕의 힘의 근원을 생각하는 사이 왕은 그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강력한 주먹으로 그를 결국 쓰러뜨렸습니다. 장면은 루치아와 신이 있는 방으로 바뀌었고 루치아는 왕이 자신의 전투원들을 이긴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투원들이 쓸모없고 보통 사람도 상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치아의 조수는 다음 전사에게는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루치아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루치아는 그들을 고용할 때 각자 자신이 전문가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조수가 물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수 있지만 우다오 동맹, 특히 100만점 랭킹이라면 그 여자는 스스로 부여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분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는 세상이 매우 광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고 덧붙였다. 루시아는 추상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 남자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알고 싶다고 소리쳤다. 조수는 루시아에게 그 여자가 속박용 팔찌를 차고 왔고 팔찌를 풀면 우리 모두 즉시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다. 왕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매우 지쳐 잠시 멈추는 장면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목숨을 걸더라도 계속 가야 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신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왕에게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극도의 흥분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조절하고 가능한 한 차분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왕은 이런 압박은 사람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차분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문에 다가가 열고 남은 경비병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왕은 갱단에 다른 2명을 만났고 거기에는 최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왕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최는 기뻐하며 그의 힘을 가늠하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에게 초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놀랐다. 최를 따라온 남자는 왕이 수련을 하지 않았고 내공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체력에만 의존했다. 최는 그가 체력 훈련을 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 그 후 최는 왕의 손을 잡았다가 그를 때렸고 왕은 매우 화가 났다. 왕도 그녀를 때렸지만 최는 기뻐하며 그의 기운이 순수하고 자신에게 내상을 입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순수함이 2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 유형이 순수한 보석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왕이 최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 미친 여자라고 부르며 즉시 그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최는 웃으며 왕을 공격하여 연속으로 공격을 가했지만 왕은 그녀의 머리를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는 멈추지 않고 그를 발로 차서 왕을 뒤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최를 따라온 남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을 남기시고 평화롭게 끝내시죠. 그 후 최는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다가가 강한 발차기를 날렸고 왕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왕은 이에 격분하여 최를 때렸고 최는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최는 기뻐하며 속으로 이것은 매우 위안이 되고 이 일격에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는 다시 왕을 공격하여 여러 차례 연속으로 공격을 가했지만 왕은 방어하며 반격하여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최는 행복감도 느꼈다. 그러자 왕은 다시 화를 내며 그녀에게 연달아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다. 최는 이것이 매우 위안이 된다고 말하며 왕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 힘인가? 그녀는 그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괴물로 변신했지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따라온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금은 힘을 쓰지 말고 진정하라고 했다. 최는 대답했다. 참견하지 마. 스턴. 내가 따라왔잖아. 그녀는 왕에게 다가가 그가 자신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말하며 더 강해지고 싶다고 밝히고 스턴과 함께 더 자유로운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왕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다. 왕은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그의 뒤에 나타나 가까이 다가와 그의 피를 마셨다. 왕은 놀라서 그녀를 밀쳐냈다. 최는 다시 그를 공격했지만 왕은 큰 막대기를 들어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최는 강력한 일격을 가해 왕을 날려버렸다. 왕은 그녀가 강할 뿐만 아니라 빠르다며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최는 다시 왕을 공격하여 그를 다치게 하고 거의 죽일 뻔했다. 그녀가 다시 공격했지만 그는 그녀를 치려했으나 최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공격을 피하고 다시 왕을 공격했다. 왕은 그녀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최는 그를 피해 재빨리 그의 주위를 돌며 뒤에서 물어뜯었고 왕은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 왕은 그녀를 치려 했지만 최는 그 공격도 피했습니다. 왕의 피를 뽑아 마신 후 최는 늑대로 변신하려 했지만 스턴이 바늘을 던져 진정시켜 변신을 막았습니다. 바늘 때문에 최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왔고 마치 괴물과 싸운 것 같았던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돌들을 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들에 다가가려 하자 스턴이 왕을 공격해 막았고 왕은 놀라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 타격을 받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스턴은 왕과 맞설 준비를 했고 왕은 스턴에게 정말 강하군요. 당신이 다음이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스턴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라고 말하며 왕을 공격했지만 왕은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스턴은 공격을 놓쳤군이라고 말하며 다시 준비했지만 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썬은 그녀의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다시 그녀에게 합류하여 왕에게 말했다. 위층 소녀를 구하러 왔잖아요. 가세요. 그럼 구하게 해드리죠. 왕은 썬에게 물었다. 이게 항복입니까? 상사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왕은 썬에게 말했다. 당신도 항복하고 싶다면 내가 떠난 후에는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썬은 대답했다. 저는 무도연맹 출신입니다.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썬이 최를 치료하는 동안 싸움을 피하는 게 낫지만 그가 최를 치료하면 나중에 공격할지도 모른다. 왕은 썬에게 말했다. 항복할 의향이 없다면 결국 나와 싸워야 할 것이다. 썬은 대답했다. 내가 항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너의 적이 되지 않겠다는 혈맹을 맺겠다. 그는 왕에게 무도 연맹 표식을 보여주며 이 맹세가 무리민들에게 최고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맹세를 하고 왕과 휴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뼈가 부서지고 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은 썬을 위한 영상을 녹화하며 그저 추억으로 남기라고 말했다. 썬은 왕에게 연맹 표식을 건네주며 떠나라고 했다. 왕은 물었다. 이 표식은 가짜가 아니겠지? 스턴이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면 돌려주세요. 왕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을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왕은 스턴에게 다가가 그와 최가 회개하기를 바라며 떠나기 전에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미시카, 최의 여동생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스턴이 그녀에게 연락하여 여동생 최의 탈진 때문에 즉시 철수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통하는 동안 미시카는 공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스턴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 다음 루시아로 장면이 바뀌면서 킬러 중 한 명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의 조수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군요 라고 대답하며 그가 고용한 모든 전투원들이 제거되었음을 알려주었고 이는 루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루시아는 조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조수가 대답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고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루시아는 분노하기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시코가 이 모든 걸 한 건가요? 조수가 대답했습니다. 시코는 이 가장 매력적인 남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조수는 루시아에게 무도 연맹이 왕과 휴전을 맺었다고 알리고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시아는 매우 화가 나서 산에게 그와 함께 계획을 계속하라고 말하며 보수를 2배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루시아를 때렸고 루시아의 조수가 루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공격을 막았습니다. 산은 루시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돈으로 저를 부리지 마세요. 루시아의 조수는 그 사람이 이상하고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육악 중 가장 어리고 가장 오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왕과 산은 다음 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왕은 목소리에게 말했다. 7명의 상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대답했다. 물론이지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산의 조수가 나타나 왕을 기다리며 자신이 남은 상대라고 말했다. 산은 자신의 조수와 합류하여 왕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목소리는 그들의 전투력이 7이라고 왕에게 말했고 왕은 크게 놀랐다. 그들은 둘 다 왕에게 자신의 이름이 추모션이라고 말했다. 왕은 그 목소리에게 물었다. 그들의 전투력 수치가 확실해? 목소리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부 더미의 구성 요소는 이상하고 복잡하며 중급 보석을 포함하고 있어. 그 후 산의 조수는 왕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비급에 비하면 너는 그저 꼬맹이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그의 능력은 왕과 같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연은 과잉을 줄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왕을 공격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왕은 벽에 부딪혔다. 그 후 산의 조수는 왕에게 다가가 무기를 보이며 말했다. 너무 무모해. 넌 브루트 포어스에 의존하지만 나는 마법, 순간이동, 순수한 기술과 같은 기술에 의존한다고. 그가 말하는 동안 왕은 산의 조수에게 병들을 던졌지만 조수는 그것들을 막았고 맞지 않았다. 그 후 왕은 산의 조수를 공격하여 일격을 가했지만 조수는 그것을 막고 반격하여 왕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왕은 포기하지 않고 산의 조수를 다시 공격했지만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산의 조수는 왕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하고 막았습니다. 그러자 산의 조수가 왕에게 몇 차례 타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지만 그 타격은 왕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의 조수가 다시 왕을 공격했지만 왕은 흙을 던져 공격을 방해했습니다. 그 후 왕은 그에게 돌진하여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산의 조수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막고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산의 조수는 마법의 힘을 이용해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왕을 밀쳐냈습니다. 이를 통해 산의 조수는 다시 한번 왕을 세게 쳤습니다. 그때 산의 조수는 산의 허수아비를 드러내 왕에게 마법의 일격을 가하게 하여 왕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후 산은 왕에게 빠르고 수많은 공격을 퍼부었지만 왕은 이를 피하려 했습니다. 공격을 피하는 와중에 왕은 산에게 접근하여 성공적으로 일격을 가하여 산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그를 벽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산의 조수가 다시 왕을 공격하여 매우 강력한 주먹을 날려 왕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동시에 왕은 산의 조수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조수는 짜증을 내며 왕에게 즉시 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의 조수는 왕이 머리채를 놓도록 계속해서 왕을 때렸지만 왕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 왕은 산의 조수의 머리카락을 단단히 잡고 매우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산의 조수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그 결과 조수의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빠져 왕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간 전사였다면 내 한 방에 저 녀석은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텐데. 그 후 산의 조수가 다시 일어서서 왕에게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물었습니다. 산의 조수가 말했습니다. 그 후 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고 그는 그의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왕에게 말했습니다. 산의 조수는 다시 그의 마법 능력으로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에 힘의 왕은 밀려났고 건물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산은 왕에게 여러 개의 마법 투사체를 발사했지만 왕은 그것들을 피하며 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산을 붙잡고 그를 끝장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산도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내 조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제압하며 왕을 벽에 세게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 후 사내 조수가 왕에게 다가가 물었고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왕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유사는 싸움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격분한 사내 조수는 왕이 어떻게 그 망치로 공격을 막았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대답했습니다. 사내 조수는 좋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마무리로 1억 4,400만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내 조수는 산 인형을 이용해 왕을 공격했지만 왕은 완전히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의 망치로 반격하여 사내 조수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거리 단축 기술을 사용했지? 왕은 그때 사내 조수에게 말했다. 그는 사내 조수의 밧줄을 잡았고 사내 조수는 왕에게 말했다. 왕은 대답했다. 왕은 사내 조수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 빠르고 강한 주먹을 여러 번 날렸고 그를 밀쳐내며 그들 사이의 밧줄을 끊어 사내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 후 왕은 극도로 지쳤지만 계속 밀어붙였다. 우리는 유샤와 그의 조수로 장면을 바꿨다. 유샤의 조수가 유샤에게 말했다. 그는 조수에게 자신이 연씨 집안의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준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죽음은 가문의 수치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샤의 조수는 맹세했다. 유샤는 장갑을 벗으며 조수에게 말했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항상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싸움을 내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무모한 복수가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기회에 걸었어. 조수가 대답했다. 샨 안에 있는 돌에 대해서는 폭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샨의 조수는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며 도망쳤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또 다른 주문을 걸었지만 갑자기 어둠이 그 지역을 뒤덮어 샨의 조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왕이 샨의 조수를 공격했지만 그는 왕에게 몇 개의 폭발 주문을 던졌습니다. 왕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이 공격들을 피했지만 샨의 조수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더 공격을 퍼부었고 왕은 일부를 피했지만 다른 일부는 맞아 바위에 부딪혔다. 그 후 샨의 조수는 큰 바위에 마법을 걸어 폭발성 돌들로 왕을 에워싸며 공격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망치를 이용해 이 공격들을 피하고 다시 샨의 조수에게 돌진했다. 샨은 바위에서 몇몇 마법을 해제했지만 다른 바위들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왕을 위협했다. 하지만 왕은 신을 떠올리고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냈다. 그는 다시 샨의 조수에게 돌진하여 강력한 여러 차례의 공격을 가했고 상당한 파괴를 일으켰다. 그 후 왕과 샨의 허수아비는 안뜰로 들어갔지만 왕은 곧 혼자 전장으로 돌아왔다. 곧 후 왕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그는 신을 부르며 속으로 그녀를 구하러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의 방과 러샤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물었다. 도망쳤나? 그는 항을 만나 물었다. 신은 어디 있나? 항은 애원했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왕은 격분하여 다시 물었다. 신은 어디 있냐고? 항은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왕은 곧장 그녀를 찾아가 나무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녀를 풀어주었고 신은 그에게 경고했다. 여기서 나가요. 좌석 밑에 폭탄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 폭발합니다. 왕이 폭탄을 보자 신은 그에게 도망쳐서 살라고 재촉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전에도 더 심한 일을 처리해봤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러샤는 그들에게 문을 잠그며 이 방은 추모신이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순간 이동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러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며 당신들이 죽는 걸 볼 겁니다. 왕은 목소리에게 물었습니다. 폭탄을 안전하게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는 대답했습니다.
순서대로 전선을 잘라야 합니다. 왕은 지시에 따라 폭탄을 정육면체 안에 던졌지만 모형 안에 돌이 폭발하면서 왕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러샤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폭탄은 어디로 갔지? 그는 그들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발포하기 시작했다. 러샤의 조수는 그들이 도망치면서 즉시 떠날 것을 재촉했다. 신이 총에 맞자 왕은 그녀를 업고 버티라고 말했다. 그때 시코가 나타나 왕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구할 수 없어. 그리고는 그녀를 왕에게서 빼앗아 떠났다. 왕은 그들을 뒤쫓으려 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시코는 왕을 조롱하며 말했다. 너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물며 그녀를 어떻게 지키겠어? 그는 신을 업고 뛰어갔다. 왕은 창문으로 달려가 신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분노했다. 그는 시코를 올려다보며 넌 그녀나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며 이 일에 대해 시코를 비난하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사라졌고 왕은 신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